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4명의 여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미인 양귀비. 그녀는 너무 예쁜 외모로 인해 시아버지인 당현종의 마음까지 훔쳤는데요. 며느리에게 빠져 나라까지 망하게 한 이들의 막장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 외국의 사신마저 압도당할 크기의 황궁에는 그곳의 주인 현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긴 당나라는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 대신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사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옥한이라는 여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군무를 리드하며 애도의 춤을 추게 되죠. 그녀가 훗날 귀비 자리에 오를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아름다운 춤 사이를 보던 현종은 넋을 잃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현종이 저 여인은 누구냐고 묻자 옆에서 이를 눈치챈 후궁 무애비는 저 여인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상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무애비가 자기 아들 수왕을 후계자로 올리기 위한 속임수를 쓴 것이죠. 이 당시는 왕의 후계자에 대한 욕심과 그 다툼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수왕을 포함한 현종의 자손들도 왕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중 3명의 왕자들은 수왕의 존재를 불안해하며 시시때때로 위협을 하죠. 어느 날 밤 이 3명의 왕자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다며 황궁에 들어갔지만 이들에게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산채로 석고상이 되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사실 이 또한 자신의 아들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한 무애비의 계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애비의 계획 아래 18세의 아들 수왕과 17세의 양옥한은 6년간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엄청났죠. 이렇게 행복 뒤에는 항상 시련이 존재하듯 이들에게도 곧 이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양옥한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죽자 엄격한 숙부의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총명했던 양옥한은 숙부집에 있던 하녀에게서 호선물을 몰래 배웠습니다. 그녀의 춤 실력은 어릴 때부터 익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인이 된 그녀의 예쁜 미모와 홀리는 춤사위는 종종 남편이 아닌 현종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현종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양옥한은 춤 외에도 음악, 시 등 다양한 예술에 능했었는데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현종 또한 그런 양옥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는 현종이 사랑하던 무애비가 죽고 자식들마저 석고상으로 죽게 되자 그 외로움을 양옥한을 통해 달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옥한이 없을 때마다 눈앞에 그녀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지만 하필이면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현종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종은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아들과 이혼을 시켜야 했는데요. 그때 환관의 조언으로 좋은 생각 하나를 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도가사상의 법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 철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도가에 입문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속세의 일들은 다 지워지는 것으로 여겼는데 결혼 또한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생활을 하던 양옥한을 도가에 입문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도가사상에 의해 수왕과 슬픈 이별을 하게 된 양옥한은 후에 현종의 부름에 따라 왕의 아내로 책립됩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34살이었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 양귀비에서 귀비는 왕의 후궁이 되면 붙여지는 칭호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양옥한은 양귀비라는 칭호가 따라다닙니다. 그녀의 미모는 흔히 수아에 비유되는데요. 양옥한이 꽃을 한 번 만지니 꽃마저 그 아름다움에 부끄러워 잎이 오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마약의 일종인 아편도 양귀비 꽃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양옥한의 매력은 마약처럼 엄청났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르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빼어난 외모와는 달리 키 155cm에 69kg 정도로 통통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풍만하고 백옥 같은 피부가 매력적이었고 춤과 악기 연주에 매우 능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의 단점 중에 하나는 암내가 심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한여름에도 옷을 겹겹이 입었었는데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는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양옥한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 하루에 5-6번 정도 온천을 즐겼습니다. 그런 양옥한의 시녀들은 그녀의 옷을 갈아입힐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요. 갈아입히던 중 참기가 너무 힘들어 코를 막거나 허구역질을 하는 경우에는 시녀들은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시녀들은 보통 향이 나는 주머니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는데 그래도 양옥한의 냄새는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다행히 현종은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냄새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악취는 현종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양옥한을 차지한 현종,
사실 현종이 다스렸던 28년을 개원에 치라 부를 만큼 그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황제인데요. 그녀에게 빠진 후부터는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점차 나라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양옥환에 대한 그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후궁에 3천 미녀가 있었지만 3천 명분의 사랑이 오로지 한 사람에게 내려진다고 장안가에도 묘사될 정도였죠. 양옥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조차 넘겨주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 현종은 정치마저 환관들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온갖 청탁을 받으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외척과 환관들의 본격적인 정치가 시작되고 그렇게 한창 잘 나가던 당나라는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현종의 권력은 이인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 당나라의 부패는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인보는 당나라 정치가였으며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는 구밀복검이라는 고사성어를 낳았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인보는 막대한 권력을 자신의 인사들에게 부여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746년 그는 그보다 우수한 관리가 나오면 그의 정치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에 과거 응시를 전원 탈락시키는 사건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종은 양옥환의 언니들 3명에게도 호화 저택을 하사하고 그 친척들을 고관으로 임명하는 등 정세를 타락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의 연속으로 결국 당나라의 몰락을 가져오는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력 다툼의 연속이라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인보가 죽게 되자 양옥환의 사촌 오빠인 양국층이 뒤를 잇게 됩니다. 하지만 정세가 어수선한 이 상황에 안녹산이라는 장군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다는 조짐을 보입니다. 양국층은 이러한 안녹산의 반란을 막기 위해 현종에게 이를 알리지만 반대로 안녹산은 재빨리 1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중원으로 쳐들어간 것이죠. 현종은 몸을 숨겨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함께 피난을 떠난 장병들이 오랜 시간 굶주림과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병들의 불만은 양국층과 양옥환 등 양씨 일족으로 향했으며 그 분노는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은 양국층과 양옥환의 세 자매를 찾아내서 활을 쏘고 칼로 내리친 다음 이제 양옥환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종은 이 상황에서 양옥환을 죽이지 않으면 군심과 강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양옥환을 내어주게 됩니다. 현종은 양옥환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옹호하지만 황관 고력사의 진언에 따라 양옥환에게 자살을 명합니다. 그렇게 고력사에 의해 양옥환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8이었죠. 이렇게 당나라를 하락시킨 안녹산의 난은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아 9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안사의 난으로 인해 당나라는 힘이 약해져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미혹되어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모를 정도의 미색. 양귀비와 현종의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경국지색이라고도 부릅니다.